JS, 아, 여기 지금 JSPAICK는 어느 분이신가? 정말. JSPEC? 소리가 들리나?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데. 백재승입니다. 아, 아, 근데 화면이 안 나오네.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카메라가 안 나와서 다들 궁금해하네. 또 1, 2, 3, 4가 누구지? 1, 2, 3, 4도 윤모. 배경이 구윤모 같아. 어? 구윤모 배경이 저랬던 것 같아. 지난번에, 누구라고? 구윤모? 윤모. 구윤모 같아. 윤모. 이렇게 불약한가? 자, 그 사이에 뭐 사건이 많이 있었죠. 오픈 AI의 그 CEO인 친구가 잘렸다가 또 직원들이 막 반발하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귀하고 쫓은 사람들이 또 쫓겨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새 보면은 이쪽에 워낙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기술이. 왜냐하면 서로 이제 이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고 또 근데 아직은 챗GPT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아까 얘기도 나눴었지만은 지금 바드가 구글에서 만든 바드가 밀리니까 거기서는 또 지금 뭐 제미나이를 새로 이렇게 출시하겠다고 그러고 예고를 했죠. 어, 뭐 여간에 여러 가지 나오면은 서로 경쟁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다들 얘기가 챗GPT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그 팁 아니면 원칙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어, 알려드릴 겁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도 일부 중복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이것은 계속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챗GPT 교육을 저는 AI 뭐 교육협회라는 데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기본 과정은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활용 방법에 관한 건데요. 뭐 이것만 알아도 사실 웬만큼 쓰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사람들, 뭐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은 챗GPT-4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로 또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논문 요약해 주는 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정말. 논문을 요약을 해 주는데 그건 챗GPT-4하고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갖다 PDF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은 그것을 쫙 요약을 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해 줘요. 그러면은 그 요약된 것을 한글로 다시 번역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 부분만 더 뭐 인용을 한다든지 그 부분만 더 읽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논문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요새 어제 제가 본 프로그램인데 이 유튜브 이렇게 올린 것을 갖다가 요약을 해 주는데 그것도 요약을 잘하면서 장면까지 이렇게 넣어 주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냥 강의했던 것을 일부만 공개하는 식으로 제한 공개하는 식으로 요 링크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 거의 20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사용해서 요약해서 달라고 그러면은 아마 저도 다른 데 활용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챗GPT도 계속 다른 기능을 집어넣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할 것을 활용법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챗GPT를 그냥 쓰는 사람들이 간단한 거 물어보고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챗GPT가 진짜 활용을 하려면은 피드백을 주면은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예전처럼 같이 놓고서는 하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정을 전제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한 답변을 기대하지 말고 이것을 더 이제 시키면은 굉장히 잘해주죠. 그래서 전에도 했었던 것인데 이걸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챗GPT 뭐냐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음, 어, 제가 퍼실리테이터 협회장을 한 적이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 정도 정보를 주고 이제 교육 안내문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낼게요. 이게 지금 챗GPT4라서 이렇게 늦어요. 오히려 너무 늦네. 3로 3.5로 바꿔야 될 텐데. 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다 안 하는 것을 여기다 제시해 줬는데 잠깐만요. 이거 챗GPT 3.5로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속도는 3.5가 훨씬 빨라요. 근데 뭐 앞에 나온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교육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했네요. 그죠? 음,
그다음에 뭐 등록하는 방법 이런 거 이건 똑같이 지금 만들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교육 안내서에 명확하지 않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지 한번 요거를 제시를 하라고. 요게 이제 요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챗GPT가 요런 생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다시 위 안내서 내용에 필요한 정보가 빠진 것이 있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네. 이런 걸 제시를 해주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일부러 처음에 정보를 다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 보고 이제 좀 필요한 정보가 뭐가 더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등록 마감일과 교육 시작일 사이의 간격, 그다음에 대면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중요하겠죠. 뭐 서울에서 할 건지 대전에서 할 건지 온라인 교육 접속 방법, 그다음에 에, 뭐 교육 일정의 이제 구체적인 시간 이것도 안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라고 그러고 환불 정책, 그다음에 교육의 준비물, 뭐 연락처 및 문의사항 처리. 사실 이런 것은 교육을 하려면은 안내를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안 넣고 집어넣고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더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또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안내서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안내서를 만들 때도 좀더 그 대상을 정해주고 그 대상이 관심을 끌도록 안내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음, 여덟 번으로 십 차수로 할 때 교육을 7회로 할 경우에 각 회에 포함될 내용을 제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여기서 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죠. 예. 첫 번째는 뭐를 해주는 게 좋고, 2회차에는 뭐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3회차에서는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거, 그다음에 4회차는 효과적인 진행 기술, 그다음에 실습과 피드백, 이것도 2번 하도록 하고, 대면 교육 및 종합 실습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비슷한 것도 있고 일부는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빠르죠. 그죠? 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야는 특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경우에 뭐를 좀 바꿔서 한번 다시 제시해 보라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거의 매주 진행하는 그 토론 모임이 있어요. 어,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전문가, 인도, 동남아 쪽, 중국 이런 데 있는 친구들하고 하는데 전에는 이제 미국에도 하다가 미국하고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좀 참여를 못 했어요. 이제 그것을 할 때 주제가 뭐냐면은 미래 변화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정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그걸 리드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적절한 미래 변화에 관한 이런 것을 찾아서 이제 제시해 주고 이러는데 정말 몇 시간씩 한 번 준비할 때 소요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튜브를 여러 개를 보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챗GPT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챗GPT한테 그룹 토의의 미래 변화에 관해서 그룹 토의하기 좋은 토픽을 30개 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격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30개를 쭉 제시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내용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각 토픽에 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을 한 10가지 이내로 제시를 해달라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또 구체적으로 각 토픽별로 적합한 내용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거의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씁니다. 요새는 매주 토픽을 하나 정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서 토의할 내용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어,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생성하는 걸 참 잘하더라. 물론 거기에는 잘 안 맞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겁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서 퓨처 트렌드 중에 그룹 디스커션 할 수 있는 퓨처 트렌드에 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30개를. 그랬더니 30개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은 AI를 헬스케어에서의 AI. 그래서 어떻게 AI가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케어하는데 AI가 활용될 수 있는가? 요런 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토의할 내용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지금 10개, 그죠? 정확하게 10개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내줍니다. 이사는. 그러니까 전에는 몇 시간 준비하던 것이 그냥 요거 조금만 읽어보고 손 볼 거 손 보고 그래서 딱 하면은 한 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픽을 여러 가지를 몇 번 해가지고 요것을 쓰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30개면은 거의 1년 동안 토의할 자료가 그냥 1시간 정도에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평가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위 교육 안내서를 가령 직장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라고 그럴게요. 네. 요거 딴 데다 옮겼다가 옮겨와야 돼요. 네. 자, 직장인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그럴게요.
자, 위 교육 안내서를 직장인 입장에서 각각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주세요. 한번 뭐라고 그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개선할 점. 자, 이렇게 이제 챗GPT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또 중요해요. 이제 일단 작성을 하고 누구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잘 평가를 해주죠, 그죠? 그럼 이 평가한 내용을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더 에, 성공의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보라고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네. 이 잘 모르는 사람은 한번 그냥 시켜보고 이거 나온 거 보고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제한을 하게 하고 뭐 더 보완할 부분을 제한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뭐 이거는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는 이렇게 따로 보면은 가령 저녁 식사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하겠죠. 저녁 식사 메뉴를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30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저녁 식사 메뉴를 추천하는 조금 더 범위가 좁아졌죠. 그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30분 내에 할 수 있는 뭐를 활용한 저녁 식사 메뉴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더 구체적이 됐죠. 30분 내에 돼지고기를 활용한 볶음 요리로 저녁 식사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메뉴가 나오면은 그 메뉴를 만드는 요리법,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그럼 또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다만 서양 요리를 잘해요. 얘는 아무래도 그래서 한국 요리는 아직 잘 못하고요. 그래 이제 요새는 한국 요리도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한국 요리에 뭐가 있을까? 돼지찌개, 김치찌개. 한번 물어보죠. 김치찌개 만들 줄 아나? 이런 건 잘 나오네요. 요새 이런 한국에 관한 자료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자,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건 나왔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 김치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에 팁까지 나와요.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대신에 참치, 베이컨, 소시지를 넣어도 좋고 멸치, 다시마, 쇠고기 육수를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까지 이렇게 자, 이 정도면은 뭐 그죠? 웬만한 사람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자, 여기까지 해. 그다음에 이제 전에 그 우리 오대산하고 강릉 여행 갔을 때 요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한번 어떻게 나오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잘해요. 어디를 뭐 며칠 여행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대산과 강릉에서 1일간 단풍 구경과 문화체험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가자는 10명인.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고 점심은 오대산에서 산책 중, 점심은 해산물 요리를 추천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나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제 67회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생각 못했던 거를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건 참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관한 자료는 그 바드가 더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바드한테도 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바드에 한번 시켜볼까요? 자, 바드에다가 똑같이 한번 물어봐 줄게요. 음. 바드는 식당도 바드는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도 잠깐 우리가 했었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죠. 여기서는 강릉 용인에서 출발 오대산 도착. 용인에서 출발도 안 해? 자, 내가 어디 사는 것까지 알고 있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제 아이디어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원주에 일일 여행할 때 문화탐방 여행이라고 그러죠. 문화탐방 여행을 준비하는데 문화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한번 해보죠. 원주 역사박물관, 뭐 문학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원주 천문대 뭐 이렇게 했네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막연한 것보다 일일이 또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참고하는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 네. 자, 다음에 그래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건 예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역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가상의 인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챗GPT에는 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물어보면은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자, 당신은 영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잘못된 거를 다 수정해서 올바른 영어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훨씬 더 잘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령 이제 당신은 광고 전문 작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챗GPT가
그 분야에다 포커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전문적인 그 대답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법인 것 같아요.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걸 챗GPT가 내용이 더 풍부해요. 그래서 챗GPT를 쓰는데, 자, 당신은 광고 전문 작가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광고 문안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이걸 한번 물어보죠. 네, 타겟 총중을 파악하라는 거, 연령대, 성별, 관심사, 생활 방식까지,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정의하고, 브랜드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청중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 콜 투 액션에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 음, 시각적 요소와 조화를 해야 된다. 네. 문화적 민감성도 고려해야 된다.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도 참고해야 된다. 결과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맞네요. 아직도 경쟁사 분석까지도. 자,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이제 보통 물어보면은 얘가 한 10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는 걸 잘해요, 보통. 그죠? 자, 여기다가 한번 그럼 이 위의 것을 고려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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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가 제시를 했잖아요. 10가지. 그죠? 10가지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럼 이걸 고려해서 광고 문안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음, 음. 이거는 내가 그대로 써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얘한테 지금 이제 한 건 이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구성 요소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하라고 그런 거죠, 먼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럼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근데 왜 특별 혜택에 5대산 이게 들어가? 이런 거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5대산과 강릉 여행을 물어봤더니 이것까지 저걸 하네. 이건 좀 오류다. 이건 계속 뒤에 나오는 거는 오류입니다. 음, 이런 건 다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이건 빼고 뭐 다시 저거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자, 보면은, 자, 광고 문안 앞에 보면은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뭐 제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몇십 분 걸리겠죠. 그런데 얘한테 시키면은 이렇게
그 기본 자료를 만들어줘서 이것을 이제 수정하는 거는 훨씬 더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할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영어 실습할 때는 전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당신은 영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You are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 다 수정해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용도가 높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경력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저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경력 상담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저것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대기업 연수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지금 챗GPT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코칭을 받고 있는데 아예 코칭을 챗GPT한테 받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요번에 챗GPT S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챗GPT S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챗GPT S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앱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는 이거 나오기 전에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챗GPT S를 활용하면은 직원들이 자기 경력이나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을 코칭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회사의 그 독특한 저걸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코치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챗GPT한테 코치를 시키면. 그다음에 요새 그림 그리는 AI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챗GPT-4에는 달리3라는 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더 그림을 잘 그린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미드저니를 이제 써볼까 재미로 그런 근데 보니까 그건 돈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 한 달에 뭐 만 얼마니까 뭐 내놓고 내고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을 그린 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미드저니를 써가지고 그림 그렸다는 거를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것을 가지고 아예 이 TV 광고 스타일로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광고 같은 것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훨씬. 그래서 뭐 방송사에서 지금 실제로 이 디자이너들을 지금 많이 줄여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인공지능을 써서 그런 걸 쓰려고. 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간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찾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역할 설정해 주는 거, 뭐 광고 전문 작가, 뭐 다이어트 전문가.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해주고요. 마케팅 전략 전문가 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케팅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그러든지 자기가 준비한 것을 집어넣고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은 또 해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걸 잘 쓰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마케팅 전략을 만든다 그러면은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요소를 쭉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홍보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그 제시했던 마케팅 전략에 들어갈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정해달라. 이러면은 이것을 쫙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마케팅이나 홍보할 때 꼭 필요한 요소를 물어보고
그럼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그 요소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단계로 쓰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냥 전문 작가 또 마찬가지예요. 전문 작가라고 그러면은 가령 소설을 쓰려고 그러는데 소설 쓰는데 필요한 것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거기에 뭐 캐릭터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고 뭐 배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쭉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런 얘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요소를 주고 그다음에 소설을 써달라고 그러면 써줘요. 맞춰가지고. 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소설가입니다.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요소를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브로드하게.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요소를 알려달라고. 네, 강력한 줄거리.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입체적인 캐릭터, 설득력 있는 대화, 음, 생생한 설정, 테마와 메시지, 네. 갈등과 긴장감, 페이스 조절, 스타일과 목소리, 리서치와 정확성, 네, 편집과 제작업. 여기 이제 이번에도 10개를 제시를 했네요. 그죠? 10가지 요소를 제시를 해서 그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소설로 쓰려고 하니까 이 소설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실제로 챗GPT가 쓴 소설이 발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부여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례를 제시를 하고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좋아해요 하면 사례를 준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10편을 해보라고 그럴게요. 네. 자, 음, 음, 그래서 메리 포핀스, 마이 페어 레이디 이제 다 이 뮤지컬이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올리버, 음, 애니 계속 나오네요. 위자드 오브 오즈, 뷰티 앤 더 비스트, 치치치치뱅뱅, 마마미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딱 해주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보실 거는 그거예요. 출력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10개를 하면 얘가 10개를 해줘요. 음. 보면은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들만 저걸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블로그용으로 이제 한번 써달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잠깐. 음.
자, 요거 할 때 앞에다 저걸 하라고 그랬죠? 역할을 지정해 주라고 그랬죠? 자, 당신은 유명 블로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블로그에 올릴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 명령 포시 중요성에 관한 글을 블로그용으로 상세히 써주세요. 제가 이제 상세히 써달라고 이것도 지정을 했죠.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나? 자, 포시에 대해서 얘가 구체적으로 벌써 이제 제시를 해주네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음, 음, 왜 중요한가? 개발 방법, 그다음에 처음에 창의성에 관해서 왜 중요한가? 개발 방법. 뭐 별로 상세하지가 않네. 커뮤니케이션 왜 중요한가? 개발 방법. 왜 중요한가? 개발 방법. 이건 좀 너무 브로드해요.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요거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써주죠. 네. 우리 김성곤 이사장께서 챗GPT에 윤리적 질문 하나 해보라고 그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4명의 아이들을 둔 70대 가장입니다. 만나보고 싶은데 현재 부인은 꺼려지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음, 이것도 한번 물어보죠. 음. 네. 네. 예, 정말 코칭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죠? 코칭을 해주는데요.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부인과 솔직한 대화를 하고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안, 대안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어디 되셨습니까? 어디였어? 김 의원 되셨어요?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분만 신세를 질까요? 예? 1분만 신세를 좀 질까요? 예, 요청사. 예, 아니, 자서전을 좀 쓰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싶은데, 예, 이 기억력이 지금 옛날만큼 좋지 않으니까,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료를 이게 모아야 될지 예. 막연해갖고, 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이죠, 그죠? 예, 예, 예. 물어보죠. 뭐라고 그러는지. 예. 근데 정말 똑똑해요. 저는
답변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고 내가 지금. 아, 이거 나중에 보내줄게요. 빠르다. 오케이, 땡큐.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활용법이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작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자료를 요약해 달라든지, 이메일을 작성해 달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해 달라든지,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든지,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출력 양식을 지정하는 거,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활용하는 것이 이거죠. 미래 변화에 대한 그룹 토의 자료를 30가지를 제시해 달라. 그러니까 30가지를 제시해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토픽을 일단 30가지를 제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주고 이거를 천자 이내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천자라기보다는 천 단어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천 단어. 뭐, 천 단어, 뭐, 300단어, 뭐, 몇 단어, 이렇게 해서 요약해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은 이건 챗GPT4를 써보니까 이거 되게 잘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요거 전에 전 시간에 했었나? 창의성과 혁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표로 제시해 달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서. 자, 요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죠. 어떻게 제시를 하나. 도표로 해달라고 그러면 도표로 대충 해줘요. 네. 자, 음. 자,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해주죠. 그죠? 그래서 구분, 정의, 목적, 과정, 결과, 특정, 예시, 음, 그래서 공통점. 제가 이거 지금 교육하는데 이거 정말 그대로 쓰려고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차이점, 아이디어와 실행, 근데 추상적 대 구체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도표로도 설명을 해주고, 그죠? 네. 그래서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 네. 자, 다음에 구성 요소. 요거는 아까도 했었죠.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아까. 그 효과적인 홍보의 뭐 구성 요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했던 것이 여러분 잠깐만 음소거를 하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했었죠. 좋은 광고 문구의 공통점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통점에 따라서 광고 문구를 10개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10개를 또 제시를 해 주겠죠. 그죠?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다음에 검색 순위 상위에 있는 블로그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래서 그 공통점에 의거해서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칠 영향에 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자, 요거 한번 물어보죠. 공통점에 검색 순위 상위에 있는 블로그의 공통점은 뭔가요? 음.
자, 검색 순위 상위에 있는 블로그의 공통점은 뭔가요? 음.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하라고 그러면 돼요. 내용을. 그리고 챗GPT가 또 재밌는 거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라 하면은요. 대답이 또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이걸 만들어 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어디로 가냐? 잠깐만 이게 음. 이게 지금 맨 뒤로 다시 가서 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나왔던 거를 여기 리제너레이트라는 적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나오죠? 그게 아니고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간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걸 일일이 찾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얘가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피드백 요청하는 거죠. 피드백을 자, 가령 챗GPT 교육 과정에 대한 10가지의 홍보 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얘한테 시키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만들어 보죠. 먼저 챗GPT 교육 과정에 대한 10가지 홍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라고 그럴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제 만들어 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교육 과정의 혁신성,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저걸 했다고 그래요. 미래를 대화하다, 함께하는 인공지능 여정, 대화의 마법사가 되어보세요. 교육으로 첫걸음을, 챗봇 혁신의 시작, 챗GPT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홍보 문화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는 피드백을 이제 다른 걸 제시하는 거죠. 이거 한번 평가해 보라고 그럴게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자, 4가지 기준, 적절성, 창의성, 대상 고객층 및 설득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스스로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를. 음, 음, 음. 이번에는 적절성, 창의성, 뭐 대상 고객층 이런 걸로 이렇게 하네요. 어떨 때는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면은 앞에 한 것을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1번에 대해서는 뭐 창의성은 어떻고 대상 고객층.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일부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보라고 이제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자기가 평가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작성해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왜 적절하고 창의성이고 저거 한 건지 일일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어?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죠?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라고 그러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컨퍼런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명칭, 목적, 초청 대상, 시간, 장소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것이 이제 불분명한 거,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그러고 그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정보를 주고 다시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한 것보다 훨씬 완벽한 그런 이메일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자, 다음에 이제 이 영어 학습에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어 학습에 도움되는 게 요즘 시간에 제가 잠깐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챗GPT-4를 이 앱으로 깔고 그다음에 당신은 영어 교사입니다 하고 대화를 하면은 얘가 계속 자기가 거기에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또 질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대답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가 또 얘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해줘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챗GPT는 원어민이잖아요. 얘는 영어로 만들어진 애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지식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 엄청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말 누구 원어민 사귀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번역이 기존의 구글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사용해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하고 파파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써보고 그랬는데 그게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만족도가. 그러니까 챗GPT 시키면 한 90%는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번역시킨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영어로 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책을 얘한테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질문과 대답. 예, 그 질문과 대답도 영어로 하면 더 잘하더라고요. 얘가 확실히. 그다음에 대화를 하기 위한 샘플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가령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A는 어떤 사람이고 B는 어떤 사람이니까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컨버세이션을 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쭉 만들어줘요. 요게 지금 그런 스타일로 대화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합의에 관해서 샘플 컨버세이션을 하라고 그러니까 알렉스 조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제 이건 좀 간단하게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은 그런 샘플 컨버세이션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단어 의미와 예문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뭐 단어 잘 모를 때 제가 이런 것을 했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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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보고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해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앞에 있죠.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이. 어, 이거 예전에 했었죠. 이 의미를 설명해 달라. 이런 것을 저는 사실 저걸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잘해줘요. 이런 거는. 그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사용한 유명한 문구인데 그 의미는 이렇다. 여기서 배고픔은 지속적인 학습 성장 탐색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풀리시는 좀 다르게 설명했네. 예전에는 stay foolish는 도전해보고, 그죠? 전통적인 것에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러라는 의미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랬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네, 영어에서 그다음에 장문 같은 거, 이게 아주 좀 유용하던데 제가 대충 써가지고 얘한테 이것을 적합한 영어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영어를 좀 더 고급 영어로 그래서 바꾸라고 그러면 더 고급 영어로 바꿔주고 아니면 더 심플한 영어로 바꾸라고 하면 더 심플한 영어로 바꿔주고 이런 기능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는 내가 영어 학습을 현재 어떤 수준이고
이것을 좀 더 어떤 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얘가 학습 계획도 세워줘요. 그래서 이런 영어 학습에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자, 도움이 되실 만한. 네? 많이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많이 이렇게 활용해 보실수록 일단 이건 도구잖아요. 그죠? 도구니까 익숙해지려면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라도 이렇게 시키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림 그리라고 그럴 때 정말 좀 야한 그림 같은 거는 얘가 거부해요. 다. 이거는 그런 거는 거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질문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면 얘가 다 거부해요. 예,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예,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저는 분야가 화공이니까 네. 생물화공. 그래서 생물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서 제목을 주고 소제목을 자세히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책을 써라. 그러면 써줍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쓰고요. 얘가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생명공학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목을 한번 쭉 적어 해달라고 그러면 쫙 그걸 나열을 해줘요. 거기 들어가면 좋은 예. 내용을 이제 예, 그래서 그 전체로서는 안 써준다고 그러지만 지금 얘기를 종합하면은 그 제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제목을 주고 네, 어 이제 내가 유저 입장에서 살살 유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 무슨 500페이지는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한 5페이지 정도. 그다음에 늘려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제목이 있잖아요. 음. 그죠? 그럼 각각 그 소제목에 들어갈 내용을 써달라고 그러면 다 써줘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하면 돼요, 계속. 음.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아요, 얘가. 절대. 음. 근데, 일단 우리들의 역할은 전체 책을 쓰는 건 이챗 GPT가 할 거고 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내가 쓸 거면은 지금 5년 걸릴 텐데 그런 작업을 거치면은 뭐 한 달 만에 하나 써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진짜로 그렇게 돼요. 저도 음. 제가 지금 써놓고선 저 출간을 안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새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계속 그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들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발달해도 앞으로 계속 유망한 직업을 140개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옥스포드에서 702개 잡을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702개 중에서 앞으로 계속 유망한 직업 140개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줘서 각각 직업에 대한 것을 갖다 쭉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또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거의 다 썼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걸 2권으로 지금 출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쓰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영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예시를 쭉 했는데 네. 일본어도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어로 번역한다든가 일본어도 일본어와 대화 샘플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지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원어민 AI한테는 외국어겠네, 일본어가. 당연히 이거 해줄 겁니다. 이거 잠깐 공유할게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게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이 나온 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어, 모찌롱데스부터 시작하네. 그런데스. 음, 네, 모찌롱데스. 나피엘리도 되겠다. 나피엘리. 물론 그 대화, 두 명이 대화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예. 음, 그 위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했네요. 어. 대단하다. 지금, 지금 얘가 하는 로직은 이거예요. 한국말, 영어로 얘가 대답한 걸 한국어로 바꿨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요것을 이제 일본어로 바꾸라 그러면 그 원래 영어로 대답하려고 했던 걸 다시 일본어로 바꿔서 주는 거죠. 음, 아주 유용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챗GPT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여기 네, 예, 답변 끝에 네, 네 가지 그 그림이 있어요. 아, 자, 이거는 좋다는 얘기일 거고, 네. 이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번째 거를 눌러보니까 다시 답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좀 네 번째 이렇게 요거, 예. 예, 좀 고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표시인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제 세컨드 버전이야, 세컨드 버전. 세컨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러네요. 다시. 예. 다시 해주는 건데, 음, 전에는 여기 별도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저걸 하네. 네. 그렇네. 네, 또 음. 했습니까? 잘 만들죠. 제가,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예. 지난번에 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 이후에 챗GPT로 여러 가지를 좀 문의해보고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음. 아, 굉장히 이 대답을 조금 어려운 걸 물어보면, 틀린 대답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거, 대답을, 예, 이게 그런 이제 경우,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 맞아요. 얘는 무조건 대답을 하도록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아주 스페시픽한 거 물어볼 때 좀 그런 현상이 있죠. 한 가지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것을 그 파일별로 세이브를 하는 거하고 또 프린트아웃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옆에 과거에 최근에 물어본 거가 쫙 리스트가 뜨는데 네, 한꺼번에 쭉 뜨기 때문에 네. 내가 물어봤던 그런 그 그런 거 카테고리의 것만 따로 이렇게 옆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하고, 네? 옆에 전에 물어본 게 웬만한 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따로 파일을 가지고 싶다, 파일에 아, 모아놓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 세이브하는 방법 이것을 그리고 프린트아웃을 하려고 그랬더니 페이지별로만 한 페이지만 프린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딱 잡아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프린트하고 그래야 돼서 이거를 한꺼번에 쫙 그냥 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카피해서 옮겨버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거를 복사해서 뭐 워드나 이런데 저걸 하면은 그냥 여기 요 요령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굉장히 이 지금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걸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카피하면은 이렇게 양식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양식이 나타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령인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실제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30가지 토픽에 대해서 10가지만 했구나. 10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서 요걸 가지고 토의를 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외국 친구들하고. 근데 조금 아까 걸 한번 카피를 여기다 페이스트를 하면은 이런 형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식이 싫으면은 요게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붙여넣기 옵션을 누르면은 요 3가지가 나와요. 요 3가지 중에 저는 가운데를 누르면은 요 양식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장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카피가. 이걸 쓰시면은 좋죠. 그게 프린트아웃은. 난 프린트를 안 해요. 프린트가 없어요. 프린트 안 해. 여기 한 가지요. 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림 그리기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무슨 작곡이나 이런 기능도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요새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다 못하는데요. 작곡은 전에 보여드렸죠, 하나. 하나 보여드렸었거든요. 예,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시를 잠깐만 저도 이거 찾아야 되는데 다시 프로그램을 나중에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작곡이 그렇게 마음에 들게는 안 하더라고요, 아직.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생각은 들고. 그렇죠. 네. 예. 아니,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게 그거였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게 요게 이제 그림 그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달리 3로 그린 건데, 괜찮게 그렸죠. 근데 이거보다도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 그린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작곡했던 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요거는 수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수노, SUNO. 예. 요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하나는 재즈 스타일로 제가 해달라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한 밤에 함께 별을 봐요. 별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멜로디. 우리 사랑을 조용히 연주해요. 사랑의 속삭임 속에 그대 나의 품으로 와요. 자, 요거는 가사를 챗GPT 시켜서 만들어 보라고 그런 거고요. 그 만든 가사 중에 일부분만 해서 이 수노라는 프로그램한테 재즈 스타일로 작곡을 해보라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 수노라는 프로그램은 챗GPT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별도로 한번 수노 찾아보시면 돼요. 따로 그 앱을 구입을 해야 되는군요. 요거는 무료로 하면은 40초까지만 제가 했는데 무료로 하면 40초 노래만 만들어줘요. 아마 유료로 하면은 더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뭐 요나마 이것도 제가 뭐 작곡을 못하니까 요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죠. 40초짜리도. 자, 요거 한번 이 팝 스타일로 해서 영어로 요것도 가사도 챗GPT 보고 만들으라고 그래서 작곡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When we first met, my heart skipped a beat. Your smile so bright, my world felt complete. Every moment with you, my love grows strong. In your arms, I know I belong. Oh, love is a magical feeling. One look from you and my heart is reeling. Every day with you is a dream come true. In your embrace, I found love so true. 이것도 40초로 끝난 건데 뭐
저는 뭐 작사 작곡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시켜서 만들면 이나마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 저 소리는 이 가성음이에요? 합성음이에요? 네, 노래 부르는 게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합성음이에요.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네, 네. 합성한 거죠. 네. 음. 아마 이제 그것도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남자 가수. 우리 윤 원장께서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의했는데 네, 우리 세 번째 강의는 제목이 챗GPT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몰라. 할 수 있는 거 아직 많이 남았어. 예? 할 수 있는 거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렇겠죠. 이거 말고 이제 더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영어 학습에 관한 거를 한 1시간 반 정도 실습을 해요. 그거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활용한 그 사례, 실제 적용 사례, 그거를 한 20가지 정도를 다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 일부는 저 반복이 되는데, 뭐 반복이 되더라도 한 번 들어서 다 이해 못해요. 다 기억 못해요, 보통. 그래서 사례를 한 20가지를 또 이렇게 나눠서 해줘서 제가 했던 교육이 8시간 정도 했나? 뭐 4차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2번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챗GPT는. 도움이 되시죠?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또. 뭐, 좋은 오늘 계좌니까 강의가 네, 대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챗GPT 3.5로 한 거죠? 3.5로 했어요. 네네. 네. 3.5하고 4하고 큰 차이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챗GPT 플러그인 이제 4로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3.5에서 못하는 그런 저것들이 있어요. 뭐가 지금 4로 좀 바꿔라. 이걸 다시. 그 차이점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3.5와 4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뉴챗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림 그리는 거, 논문 요약 이런 거는 4에서만 가능한 거고. 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이 이 챗GPT하고 연동된 다른 어플들이에요. 그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3.5에서는 이걸 못 쓰는데 4에서는 이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게 왜 어플에 관한 저게 플러그인 여기 있네. 여기 플러그인들을 보면은 뭐 플러그인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논문 요약하는 거 뭐 이거 이제 PDF 저거 하는 것들이고 AI PDF인가 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있고 그거 외에도 계속 여기가 추가가 되고 있어요. 어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3.5만 쓸까 그랬었는데 또 궁금해가지고 그거 쓰는 게 그래서 그냥 한번 돈 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스마트폰에 4.0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글로 안 치고 말로 물어보면은 그대로 다 답이 나오고. 뭐 하여튼 그 한 달에 22달러인데 그냥 22달러 내고 쓰는 걸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화기로 챗GPT4를 지금 월 얼마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전화기로. 아니, 챗GPT4는 그냥 한번 내면은 내가 이거를 전화기에 깔면은 4가 되는 거예요. 전화기로도 쓰고 컴퓨터로도 쓰고. 네.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여기서 챗GPT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시고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자,